심미패독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패독탕은 보통 일본에서 개발된 약인데요. 화농성 급성 피부 질환에 급성 습진이라든가 여드름, 무종, 아토피 다양하게 피부 질환을 좀 쓰는 약인데요. 이 처방은 저희 학회 입장에서 보면은 외강 긴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피부에 열이 발산되지 못하는 환경이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표울, 피부장애죠. 보통 이제 에도 시대에 나온 이제 처방인데요. 이 처방은 기본적으로 형방패독산에 앵피라는 약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방패독산 계통방에. 그래서 형방패독산은 이제 인삼패독산에 생강박하가 빠지고 형계방풍이 들어간 약이 이제 형방패독산이죠. 보통 감기 걸려 피부에 수축이 심해서 오는 근육통에 보통 많이 쓰는 약입니다. 약간 양인 경향에. 임상에서는 피부 수축에 따라서 우리 피부가 수축이 되면 발산이 돼야 되는데 발산이 안 돼서 발진이 나거나 혈액량이 가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에 요약이 됩니다. 기본 처방이고 형방패독산은. 인삼패독산, 근데 보통은 형방패독산 인삼이 보통 들어가 있고 동의보안에 들어가 있는데 보통 양이들한테 뺍니다. 옛날에 못 살고 못 먹었기 때문에 인삼이 들어가서 좀 더 면역을 보강한다는 의미로 썼는데 보통 양인들은 빼고 보통 형방패독산 많이 쓰는데 온역 대도원에 쓴다 해서 약간 피부 질환에 쓴다는 베이스가 깔려 있고 심미패독탄 이끼 쪽 계통방인 거랍니다. 근데 여기는 독특하게 앵피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보통 한방에서 화피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약인데 벚나무의 나무 껍질입니다. 벚꽃의 벚나무 청열동 약이고 제스별라는 약인데 이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근거가 많이 잡혀 있고요. 보통 이제 패독산은 보통은 근육 긴장을 위축을 풀어주는 강할, 녹할, 시오전호 여러 약들이 들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약은 신체통이 있는 소양인 양인들이 감기 몸살을 했을 때 인삼패독산을 씁니다. 보통 가장 기초적으로 기표의 울체로 의해서 오는 어떤 체열 중 이상의 소양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살형 감기에 씁니다. 인삼이 들어있어서 소양한테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씁니다. 써보십시오. 잘 낫습니다. 몸살 감기에. 그래서 보통 언액이 빠르고 기질이 빠른 단단한 좀 약간 마르고 단단한 소양인한테 많이 쓰는데 이 패독산은 거꾸로 말하면 표의 울체 때문에 근육통이 오는 거거든요. 표의 울체가 오면 근육통만 오는 게 아니고 열이 발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열이 발산 안 되면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피부 트러블이 오고 발진이 오는 거죠. 그 열이 더 심하면은 이제 황련해통 계열 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충혈이 되면 이거는 발표가 안 돼서 깊이 열이 올려서 오는 피부병, 가려움에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토피에도 쓰고 이럴 수 있는 이제 형방패독산, 인삼패독산, 청기산이 표울에 의한
보통 피부염에 쓰는 처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인삼배독산과 현발배독산 기준을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인삼배독산은 인삼의 다도한 처방인데 소양이나 몸사령 관계, 피부가 엷은 사람, 단단한 사람에게 적합한. 그리고 현발배독산은 거기에서 약간 좀 현기 방풍이 더 들어가서 좀 더 열병을 좀 치료하고 열 발산이 좀 안 되는 양인들의 몸사령 관계. 또는 뭐 또 일반적으로 인삼 빼고 쓰고요. 또 연교 금은알 더 넣어서 피부 질환이 있을 때 염증을 더 완화하는 우리 소염약을 더 넣어서 연교패독산을 써서 좀 더 실증의 피부 질환에 쓰는 게 연교패독산인데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심의패독산을 그러면 어떨 때 쓸 수 있느냐 이런 걸 같이 감안해야 되겠죠. 보통 위에 제가 일부러 색깔을 좀 변화를 주고 했는데 설명드리면 우리가 감기에 환자가 오면 우리가 너무 태양병, 양명병, 소양병, 태양양면, 합병 이런 것만 신경 쓰면 감기 환자 못 봅니다.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상하는 시간에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봤고 후세에서도 그런 걸 의학이면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가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감기약도 먼저 그 사람의 개별 생리를 봐야죠. 기억이 두툼하고 막 강호동 같은 사람 감기 잘 안 옵니다. 왔다 하면 근육통 극심하게 와요. 그리고 몸살 감기 심하게 오고 상계도 감염으로 막 오고 방풍동상증이 오거나 이런데 그런 사람들은 발표력이 좀 센 약이 들어가야죠. 마흔이나 갈근이 들어간 처방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갈근당 파트에서 또 하나 이 얘기를. 이런 약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건실도가 중 또는 중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처방에 마흔이나 갈근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건실도가 좀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해기제라고 보통 표현하고 하는 약들인데 거꾸로 기육이 두툼하지 않고 얇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분들은 단단한 사람은 마흔을 세게 너무 세요.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강활이나 독활, 청 같은 약들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강발환제가 아니고 좀 더 덜 발환해서 근육통을 완화하는 거죠. 반대로 피부도 얇은데 단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피부가 단단하지 않고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음인 경향이죠. 또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은 약간 소화력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곽향이나 소엽이나 창출, 돼지 같은 약들을 써요. 보통 이걸 음증 감기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내상형 감기, 곽향전기산, 그래서 불안검전기산이 계통방이죠. 향소산 또는 궁지향소산 이런 약들이 다 이런 계열입니다. 이런 분들은 약간 음인 경향에 쓰는 약들이죠. 이게 감기약의 큰 틀입니다.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이고 심의패독탄은 그러면 어떨까요? 이 약은 약간 좀 건실도가 있는 분들한테 쓸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체열은 중 또는 중 이상. 그러나 기억이 아주 그렇게 두텁지는 않고요. 헌행한 사람한테는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처방은. 병리 상태는 창교원 등으로 기억이 긴장 위축돼서 발열이 염증이 되고 또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 패독산 계열이가 쓸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약간 지금 패독산은 없어요. 근데 양인인데 몸살이 왔어. 그럼 심밀패독산을 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는 것들은. 발진, 발열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신체통에 쓸 수 있는 처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75% 유의하게 보고되어 있는 약들 또 여드름의 전반적인 개선의 효과, 주사비에도 주로 이제 피부 질환에 일본에선 피부 질환에 특화된 약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좌창 여드름이죠. 여드름에 이제 유의성이 보고되어 있고 또 여성형 여드름에도 보고된 케이스. 홍색 구진에 전체적으로 붉은색 구진이 좀 완화가 됐다라는 또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주까지 썼더니 좋았다. 백색 구진에 여드름이죠. 여드름, 농포, 백색 구진, 그죠? 이제 아크네 같은 것들이 좋아졌던 케이스들. 안전한 약으로 지금 되어 있고 피부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 이상이 76.9%로 임상적인 유의성이 여드름에 좋은 경우인데 이런 게 좋죠. 사실 환자들 보여주기엔 정말 좋아졌어요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런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 실제로 21세 여성인데 보통 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좋아졌던 케이스. 또 생리 중에 악화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쓸 수 있는데 보통은 저희 학회에서는 적용종옥탄 같은 약을 씁니다. 생리 중에 여드름이 있을 때. 그러면 요거 먼저 줘보고 위협하면 맞춤약으로 한번 써보시죠. 소화력이 좀 받쳐진 양인 경향이 생리가 안 좋으면서 여드름이 날 때 적용종옥탄을 많이 씁니다. 저희 학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근원적인 치료 처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때 중간중간에 써보는 거죠. 심미패독탕을. 이렇게 호전이 된 케이스가 있고, 또 역시 이거 생리적인 악화가 있고 스트레스의 악화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요인들이라는 거죠. 체크해 보셔야 되고 좋아진 케이스가 있고, 자, 또 보통 양방의 연고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좋아진다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고요. 하는 것들은 또 뭐 그런 거는 쉽게로 이따 가이드에 나오지만 쉽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낫고요. 화농성 피부 질환에도 전체적으로 요거는 뭐 앵피 성분이 결국은 좀 전체적으로 이 도움이 된다 이런 에비던스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뭐 SON 수용체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앵피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해서 좋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건 앵피를 배합한 심유배동창 작용 기전입니다. 에스트로겐 분비 촉진 작용이 있고 현계 감소된 항균 작용.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여성분들이 어떤 생리에 영향을 있을 때 앵피란 약이 보통 인산패독산이나 형반패독산 앵피가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유의성이 있습니다라는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주사비에도 이제 도움이 된다. 아토피스 피부염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내용들이고 피신의 점수도 개선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여성 환자 초진, 여드름 초진일 땐 이런 얘기들, 남자 여자 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시고요. 아토피성 피부염에 두드러기에도 쓸 수 있고 만성 두드러기에도 표현되는 것, 여드름. 자, 심미패독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패독당, 아까 말한 형방패독산의 어떤 계통방이기 때문에 형체 긴장, 그죠? 표울입니다. 거기다가 앵피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진 발열 신체통의 체열 중 또는 중이상, 기울기 두텁진 않고 헌행할 때는 좀 쓰기 어렵고 이런 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이 나오고 할 때, 그죠? 창기원의 기울기 움츠림에서 피부에 염증이 되고 근육 긴장에서 통증이 유발된 상태에 쓸 수 있는 처방이 심미패독탕입니다. 마흔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론 하면은 가장 기초적으로 마흔탕부터 배우잖아요. 마흔탕, 계지탕과 비교해서 의학인문에도 그죠? 이게 맥이 어떻고 유력하고 무력하고 이렇게 의학인문이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해보니까 중요한 거는 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환자가 낫는 게 중요한 거지. 상한론 조문 외우다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마흔탕 한 번도 안 써본 의사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임상에 실제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한론이. 제가 볼 때는. 상한론은 어떨 때 쓰느냐? 자, 이 마항탕은 보통 이게 그냥 편하게 외가명, 표울, 긴장에 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끝나는 처방입니다. 외가명, 표울, 긴장에 쓰는 처방입니다. 따라오는 것들이 나머지 증상은 마항의 곤약이에요, 마항. 마항의 핵심적인 그러니까 사실 마항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거 건실도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건실한 사람이라는 얘기고, 이 처방에 삼효탕, 환호탕이 들어있고 또는 마항감초탕, 계지감초탕에 들어있는 건데 삼효탕은 마항에 감초가 있어서 보통 우리가 호흡기형 감기, 기침하고 우리가 기관지가 좁아져 있고 우리가 이럴 때 쓰는 처방, 천식에도 쓰는 처방인데요. 환호탕은 흔히 말하는 오늘날 보면 연탄가스 중독에 쓰는 우리가 급사할 때 이럴 때 쓰는 보통 마항탕은 연탄가스 중독에도 씁니다. 응급약으로. 그런 의미에서 다시 정신을 돌려주는 약이라는 뜻인데 마항감초탕은 약간 건실한 사람의 어떠한 부종 쓰는 약이고요. 계지감초탕은 약간 건실도가 좀 떨어진 사람의 심장에 불안 초조하거나 이럴 때 모심증에 쓰는 처방인데 어떻게 보면 계지탕에는 계지감초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때 쓰는 불면의 일종의 강심제로서 들어가는 건데 이런 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항탕에는. 마항탕은 열은 있는데 피부가 감기에 걸려서 이분이 건실한 사람이에요. 발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육이 경직이 되고 긴장되니까 당연히 열이 날 거예요. 열이, 그죠? 발열이고 아픕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잘 감기가 안 와요, 사실은. 그래서 마항탕 쓸 환자 의외로 없습니다. 한 해는 올 정도가 대부분 약국가거든요. 그래서 잘 못 보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런 거. 두터운 태음인들, 보통 이 분들, 사실은 건강한 분들은 한의원 잘 안 오잖아요. 이 처방 쓸 분 자체가
건강한 분이에요. 그런 데서 마항탕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야 한의원밖에 없었으니까 쓸 일이 있었겠죠. 오늘날에는 상당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마항탕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처방은 땀이 없으면서 뭐 고열이거나 뭐 피부가 일단 두터운 분입니다. 건실하고 두터운 분이고 폐격이 좋고 이런 분들은 열이 많죠. 평상시에 땀이 없는 게 아니고요. 땀이 없으면 병입니다. 이건 열이 나요. 그때 땀이 많이 흘려요.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우나 같은 거 하면 시원하고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일반적으로 열을 내주니까 좋은 거예요. 인체는 땀을 통해서 해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그래서 건실한 태음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근육형이고, 또 맥도 아주 이제 힘이 있고 유력하고, 소화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감기도 안 와요, 이런 분들. 근데 갑자기 좀 바이러스 침입했거나 여러 성기원에서 무리하거나 과로했을 때 보통 태음이거나 이런 건실한 사람이,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이 마항탕은 피부가 얇고 연약한 사람한테는 이건 쓰면은 대부분의 사이드가 납니다. 이걸 굳이 옛날에서는 구분할 때는 뭐 맥을 갖고 유력 무력을 보고 뭐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죠. 그죠? 뭐 상한증이냐 상풍증이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개별 생리가 중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마항탕을 써야 될 분들이냐, 계지탕을 써야 될 거냐, 이 경우가 나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게 체질의학에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소음이 경일 땐 계지탕증이 많이 나오더라. 그죠? 그렇게 설명하면서. 꼭 태음인한테만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네. 건실한 태음인. 양인 소양인한테 쓸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어쨌든 약간 두통, 소양인이 나이가 들면 태음인화가 되거든요. 약간 살점도 생기고 옛날보다 뭐 배도 나오죠. 그럴 때 쓸 수도 있습니다. 두터운 피부가 수축되고 땀구멍이 좁아진 상태가 긴장돼서 전체적으로 소통이 잘 안 돼서 올 때는 통증 또는 호흡기가 충혈되면은 인체는 외부에 찬 공기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충혈되면은 점막이 붓습니다. 그래야 폐가 손상이 안 되기, 폐렴이 안 오고 하기도감이 안 오기 때문에 방어 기전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기관지가 좁아지면 뭐예요? 기침을 하게 됩니다. 이거 기침을. 그래서 뭐 가리 때문에 기침도 하지만 이거는 가령보다는 기침을 하고 좁아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항탕의 그 뜻을 그래서 기관지 천식에도 쓰고 기침에도 쓰고 막 다양하게 쓰는 겁니다. 과민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발열무한 전신통, 고열형, 열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열이 많이 뜨고 뭐 감기 뜨고 또 몸이 무겁고 연탄가스 중독에도 쓸 수 있다는. 전체적으로 건실한 사람을 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실한 사람을 쓴던 건실한 태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증례, 연탄가스 중독에 대한 증례들이 저약에서 보고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저희 학회가 이 증례를 되게 많이 모으고 있는 학회인데요. 처방을 증례를 잘 내기 어렵잖아요. 임상가들이. 그죠? 그러니까 후학 입장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사실은. 어떨 때 좀 좋더라. 이한 23세 여학생인데 감기 걸리면 못을 올 때 살짝 통증이 있고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는 거예요. 고열이에요. 젊기도 하고 사지가 무력하고 땀은 안 나요. 표실증이라고 표현하는 전신근육형 감기예요. 근육형 감기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고열도 나고 신체통이 있으니까 약간 건실한 뭐 이때 쓸 수 있는 처방이 마항탕, 후배 세방에는 구미마항탕도 쓸 수 있고 또 인삼패독산 약간 소양인 경향을 쓸 수 있고 음인경향이라면 오족산을 쓸 겁니다. 음인경향 약간 개마강판탕이 들어있습니다. 오족산에는 이중탄 계통방에는 또 개마강판탕 또 마개원 같은 처방이 다 급성기 근육형 감기, 몸살 감기 다 쓸 수 있는 처방들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분은 약간 건실한 보통 표실증이라고 보고 마항탕을 한 첩만 썼더니 마항탕 복용 후에 약간 후피가 났는데 일단 발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신 통증이 빨리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방이 됐다는 경우에 해당되는 증례입니다. 마항탕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항탕은 형체 긴장이고요. 외강염 긴장 표울의 기초 처방입니다. 마항탕을 알아야 갈근탕을 알 수 있습니다. 마항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나중에 이 마항에 들어간 처방, 뭐 대청룡탕부터 시작해서 여러 처방들이 있습니다. 실증에 쓰는 처방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항탕은 전체 처방, 기초 처방이라 꼭 아셔야 되는 거고요. 발열무한 전신통, 고열형 감기, 오풍기침, 신중에 쓰는데 연탄가스 중독에 쓰는데
핵심은 약간 태음인 경향인 분들, 약간 살짝 두툼한 분이 체열의 중 또는 중 이상, 건실한 분이 도움이 되고, 거꾸로 말하면 피부가 얇고 연약하거나 헌행하거나 또 이 망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에페드린이 들어있으니까 불안초조하게 할 수 있어요. 불면증 있는 사람은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못 쓰고요. 그래서 바이러스나 이런 창기운, 과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두터운 피부가 이제 수축이 되면 땅구멍이 좁아지게 되죠. 이 겨울에는 땅구멍이 좁아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심해진 거죠.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고 호흡기가 충혈되고 기관지가 좁아져서 또 과민돼서 기침도 하게 되고 더 심하게 되면 천식처럼 나오기도 할 때 그때 쓰는 처방이 마황탕입니다. 예, 갈근탕 처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근탕 처방은 갈근이 지금 이제 군약으로 8g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감기, 코감기 많이 쓰고 또 피부 질환에도 뭐 대상포진에도 쓰고 여러 가지 신경통에도 쓰고 근골격 통증에도 많이 쓰는데 상한눈 처방이고 동의보험에도 나와 있는 처방입니다. 뭐 항배강, 뭐 목이 뻣뻣하고 이럴 때 뭐 근육통에 많이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처방의 핵심은 갈근탕은 마황탕이 기본방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개지가 갈근탕의 뭐 개통방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개지탕 처방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마황탕을 앞에다 제가 실어드린 겁니다. 갈근탕은 마황탕 개통방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행인이 빠진 겁니다. 거기다 개지가 갈근탕인데 마황탕은 아까 피부가 두텁고 건실한 사람이 우리가 표울체가 발치해서 열이 발산되지 않아서 오는 긴장에서는 근육통, 발열, 몸사령 관계에 쓰는 처방입니다. 실증에. 개지갈탕은 뭐냐면 약간 이제 갈근탕보다는 좀 약하죠. 개지탕에 갈근이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개지탕보다는 좀 더 건실한 분들한테 쓰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긴장에 의해서 목이나 등이 뻣뻣하고 아플 때 쓰는 처방이 개지갈근탕입니다. 갈근탕보다는 좀 약한 분요. 갈근탕을 쓰기엔 너무 좀 약해 보이는 분한테는 뭘 쓰냐면 개지갈근탕을 쓰는 겁니다.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 처방은 기본적으로 목이 아프거나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마황탕은 아주 근육이 튼튼하고 기억이 두터운 사람에 쓰는 건데, 갈근탕 역시 실한 사람에 씁니다. 목이 뻣뻣하고 견갑통이 있거나 이럴 사람. 그럴 때 쓰고, 또 이 처방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황은 이제 전반적으로 기관지나 이런 게 수축된 또는 코감기 같은 게 오면 인체가 건실한 사람인 경우에 만약에 이제 창기운을 막 세고 이러면 몸에서 얘를 뭐 코감기 왔다고 예를 하면 인체는 처음 이걸 해결하려고 점막이 충혈이 됩니다. 그래서 두툼해지죠. 그러면 두툼해진 거를 해결해 주려면 두툼하다면 뭐 코가 막힌다는 뜻입니다. 그럼 코가 맹맹하고 막힌다 그러죠. 그러면 계속하면 힘들기 때문에 인체는 그거를 해결하려고 콧물을 냅니다. 충혈된 걸 해결해 줘. 그게 뭐예요? 콧물이에요. 이게 심하면은 비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있는 건 생리입니다. 이거는 병이 아니고 누구나 다 그 기전으로 해서 가볍게 지나가는데 이게 오래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상태겠어요? 코의 점막이 두툼하게 충혈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콧물은 내고 인체는 그거 해결하려고. 나중에 하다가 나중에는 심해지는 건 부비동염까지 오는 경우, 이제 충혈되는 게 노랗게 뭐 콧물이 나고 이런 이제 부비동염까지 갈 수도 있고 비염이 이제 갈 수 있는데 갈근탕 그때 쓰는 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코 막힘이 있을 때는 갈근탕에 갈근마왕이 주되게 그걸 해기하면서 이걸 해결해 주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태음인 같은 경우는 갈근이 기본적으로 약간 해열을 시키면서 해기도 시켜주는 약이기 때문에 대장에도 좋고 보통 코막힘에도 좋고요.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대장이 불편할 때도 갈근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처방을 해주는데 정장작용으로 기본적으로 창기온이거나 과로, 바이러스가 몸에 침범하면 태음인 경향이 약간 건실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체열도 좀 좋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코감기가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몸살 감기가. 그래서 호흡기염과 이제 몸살염이 역시 혼합형 감기에 쓰는 약인데 이런 사람한테 주로 쓰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 부족하면 피부가 약하거나
또는 몸이 차갑고 헌행한 사람한테 이게 안 맞습니다. 몸이 추위를 타고 막 너무 그런 사람들은 불면증 있는 사람. 그래서 두통 근육이 수축되고 긴장돼서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오는 여러 가지 한강증, 거기에서 오는 견통, 감기, 몸살, 비염에 쓰는 처방이 갈근탕인 겁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한테는 갈근탕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것들은. 최근에 이제 그 대장암 환자가 있었는데 여성인데 태음인이었어요. 근데 태음인데 약한 태음인이었어요. 근데 회진 중에 이 환자가 코감기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환자한테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걸 체크를 안 했어요, 제대로. 그래서 감기야 가볍게 이 환자를 그 갈근탕을 줬었는데 그걸 먹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 환자가 사이드가 난 거죠. 왜냐면 그거 먹고 너무 몸이 힘들어요. 기운도 더 빠지고 감기도 안 나요 이러더라고요.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니까 약간 체열이 떨어져 있는 분이에요. 소화력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처방을 오적산으로 바꿨습니다. 잘 들어요. 체열 중요하게 쓰는 겁니다. 소화력이 떨어질 때. 오적산은 소화제가 들어있어요. 이중탕 계열이고 개마가반탕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듣고 이 환자는 나중에 항암 부작용을 주로 반하배추 천마탕으로 많이 해결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운이 없고 약간 몸이 추위를 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을 갖고 치료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자세하게 그러니까 물어보고 해야 실수를 하지 않는 거죠. 만성 긴장성 두통에도 이런 긴장성 두통은 약간 건실한 분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긴장성 두통은 그런 분들의 두통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목이 뻣뻣해 있고요. 또 이렇게 불편한 경우가 많고요. 어깨 결림에 실제로 이따가 이 증례 한 번 더 나옵니다. 서모 트레이서라고 해서 갈거탕을 열화상 카메라로 좀 봤더니 보통 이게 에페드린이 들어가 있는 약이란 말이에요. 마왕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해주고 긴장을 이완한다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이걸 했더니 열화상 카메라를 봤더니 전체적으로 복용을 했더니 열이 이렇게 목 위쪽으로 열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죠? 온수만 복용한 거 했더니 온수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대조군은.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를 먹으면 열이 체온이 쪽 올라서 발산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열 같은 걸 발산을. 그래서 실제로 그런 케이스에 대한 보고라 해서 이 약을 복용하면은 안전성 큰 문제도 없고요. 경부 체온이 좀 약간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좀 경치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해열을 시켜주는 겁니다. 해열을 그런 증례들을 보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몸살 관계 씁니다. 근육통, 특히 이제 이런 코감기, 상기도 감염증 이럴 때 쓰고 물론 하기도 감염증에도 씁니다. 이런 약들은 오한 두통에 몸살 관계에 쓸 수 있고 두통에 약간 건실한 사람들의 두통이겠죠. 그러니까 물론 청산경통탕 이런 약들 쓰겠지만 청산경통탕이라고 보험약을 많이 쓰시잖아요. 청산경통탕은 구미강화탕의 계통방입니다. 같은 실증약이에요. 그래서 꼭 청산경통탕 이해하려면 구미강화탕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이제 여력이 되면 이번에 이제 온라인 이거 하는 것처럼 보험안약을 전체를 한번 제가 정리를 나중에 아마 해드릴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실증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근탕하고 좀 비슷한 계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갈근탕이 훨씬 더 조금 구미활탕도 약간 건실한 사람이 열이 동반될 때 쓰는 약들이거든요. 생지향이나 청열제들이 들어가 있어서. 자, 만성두통, 초진, 어쨌든 만성두통이네, 어깨 통증, 이럴 때 쓰는 약입니다. 갈근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근탕은 형체긴장, 외강의 혼합감기, 즉, 혼합감기는 뭐냐면 근육통, 근육형 감기도 있고, 몸살, 또 기침이라든가 콧물 나는 건 호흡기 감기라 하는데 이게 결합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종합감기입니다. 한방 종합감기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갈근탕은요. 그렇게 설명하셔도 되고요. 한강, 견통, 후두통, 감기, 몸살, 비염에 쓰는 약이고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피부가 두텁고 건실한 약간 태음인 경향 이게 핵심이고요. 건실한 사람. 피부가 얇고 연약한 사람, 헌행한 사람한테는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거. 체열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열이 있는 분이고 좀 상균이나 바이러스 세균 감염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두터운 기육이 수축이 돼서 열이 발생이 잘 안 되고 코라든가 이렇게 점막이 부어버려서 충혈돼서 자꾸 콧물 나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긴장당에 소탕되지 않을 때 쓰는 처방이 갈근탕이고, 보통 사실은 이제 소총용탕이 상당히 또 많이 쓰는 처방인데 소총용탕이 없어요. 그죠? 예. 사실 좀 그 처방이 없는 게 안타까운데 소총용탕은 여담 이따 나중에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를 갈근탕하고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근탕과 천공신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처방은 당연히 갈근탕을 알아야 되죠. 근데 갈근탕, 크라시 갈근탕은 갈근이 군약이 8g인데 갈근탕과 천공신은 갈근이 4g으로 좀 낮아져 있습니다. 균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 거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비교적 체력이 있는 사람, 일본은 체력을 보통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개별 생리를. 근데 전체적으로 약간 만성화된 비염이나 부비동염에 쓴다는 개념이 이제 천궁신의를 좀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갈근탕의 코막힘이나 부비강염에 보통 만성부비동염에 보통 제일 선택약으로 많이 일본 책들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한테 쓰는 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본 책의 그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것처럼 개별 생리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 모든 사람한테 그냥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경향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네, 저희들은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외감염 혼합감기에 쓰는 처방입니다. 즉 근육통, 호흡기 감염, 그래서 오는 뭐 비염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데 원처방에 이제 갈근탕은 세돈입니다. 갈근이 세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천공신의를 비교해봤고요. 그래서 갈근탕은 원래 피부가 두텁고 건실한 체격에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을 때 또는 감기에 어떤 경황통이 있거나 뒷목이 긴장되거나 이렇게 건실한 사람이 긴장해야 하는 수축에 오는 통증에 쓰는 처방이 갈근탕인데 천공신의는 약간 천공이 신은 약간 맵고 따뜻한 성질이 있고 혈류량을 좀 증가시켜서 보통 두통을 해결하는 약으로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향소산에 또 천공을 넣고 또 백질 넣어서 궁지향소산이라고 보통 음인경향에 신경 많이 써서 오늘 두통에 보통 그렇게 쓰는데 천공이 보통 그런 작용을 하고 신의는 보통 약간 통규작용 또 그러니까 코를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작용 비색증에 보통 쓰는데 그럴 때 쓰는 이제 약이죠. 그래서 이 처방은 이제 아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갈근탕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갈근탕을 써야 될 환자가죠. 건실한 사람, 좀 체열의 중도는 중이상의 건실한 사람이 약간 좀 만성적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근탕을 쓰는 경우보다 좀 더 만성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코가 막히고 우리가 코가 이제 충혈돼서 특히 이제 건실한 사람일수록 이게 충혈되는 게 정도 강합니다. 그래서 찬 공기를 바로 쐬면 이걸 방어한 기준으로 코를 이게 충혈돼서 이게 쉽게 말하면 막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고 자꾸 콧물이 나오고 이게 해결해도 안 되면 나중에 노랗게 되고 부비동염까지 가는 겁니다. 감염 때문에. 그래서 양방에 항생제를 주거든요. 그럴 때. 우리 쪽에서는 그 개념으로 항시대 대체로 이런 갈근탕이나 갈근탕과 천공신이라는 약을 부비동염에 쓰는 거죠. 그럴 때 쓰고 있고. 그래서 만성 비염이나 부비동염에 주로 쓰는 처방인데 저희 학회 통합방지학에서는 이렇게 만성된 경우에는 소갈탕이라고 해서 소총용탕과 갈근탕을 같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것들. 그러면 좀 훨씬 더 빨리 좋아집니다. 이따 직내는 한번 보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크라시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근탕하고 같이 주거나 이제 소총용탕을 같이 미리 다려놓고 갈근탕을 같이 넣어서 주시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소총용탕에 갈근하고 대조를 넣은 게 소갈탕입니다. 쉽게 말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죠? 소총용탕에 갈근을 넣어주면 이제 그게 소갈탕이라는 처방으로 저희 학회 이름을 붙였는데 만성비염에 주로 씁니다. 만성비염으로 코가 자꾸 막혀 있고 오랫동안 비색증이 있고 자꾸 코골이를 한다 그러고 비중격 만곡증이 있다. 이럴 때 주로 쓸 수 있는 처방이 갈근탕 또는 갈근탕과 천공신이 또는 소양인 경향이면 소총용탕 씁니다. 저희 학회는 소양인이면. 이게 마왕이 들어있는데요. 써보시면 압니다. 소총용탕은 소양인한테 잘 듣습니다. 거기 뭐 건강도 들어있고 세신도 있고 온열지제인데 그거는 이게 과충혈된 것들 혈액순 뭐 어쨌든 병의 원인이 찬기운이 와서 어쨌든 이게 점막이 부은 거기 때문에 혈액순환제가 들어가고 있고요.
소청룡탕에는. 소청룡탕의 제일 중요한 약은 우리가 오미자, 작약 이런 약들이 서늘한 약들입니다. 그래서 충혈된 거를 완화해 주는 약. 망에 들어가서 과긴장된 코의 어떤 점막을 붓기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소청룡탕 역시 호흡기형 감기에 씁니다. 그래서 기침이 하거나 자꾸 기침이 약간 심하거나 또는 콧물이 자꾸 나는데 소양인 경일 때는 보통 소청룡탕을 보통 쓰고 태음인 경향이거나 건실한 사람은 갈근탕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양이거나 태음이 이게 오래됐다 그러면 소청룡탕 갈근탕 같이 쓰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하는 것들은. 그래서 병인은 창기은의 바이러스 세균 가려울 때 태음인 경향에 피부가 두텁고 건실한 사람, 피부가 얇고 연약한 사람한테 잘 안 맞고요. 헌행하거나 불면이 있거나 연약한 사람한테는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체열이 좀 높고 건실한 사람한테 체력이 중 또는 중 이상의 두터운 사람이 만성비염이 있거나 부비동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잘 도움될 수 있는 약이고요. 그래서 두터운 근육이 수축되고 긴장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코의 점막도 부어 있고 또 기관지도 점막이 부어 있어서 자꾸 기침을 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저렇게 쓸 수 있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부비동염, 근만성 비염, 또 한강증, 견통, 또 후두통, 감기 몸살에도 보통 혼합형 감기, 즉 근육통 같은 근육경작형 이런 근육통에 동반한 감기에 호흡기형 감기 이런 혼합형 감기에 쓸 수 있는 처방이 이 처방입니다. 그래서 근거들을 보면은 이제 만성 부비동염의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는 처방으로 되어 있고요. 코막힘에도.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왜 코막힘이 왔냐 병리로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코막힘이 왔냐. 코막힘에 쓸 수 있는 약이 많습니다. 코막힘에. 그래서 소청룡탕도 코막힘에 쓰고 갈근탕도 코막힘에 쓰고 오족상도 코막힘에 씁니다. 근데 그것을 병리가 다 다른 거죠. 개별 생리가. 오족사는 피부가 좀 얇고 소화력이 좀 떨어지는데 추위를 많이 타고 이런 사람이 감기가 있을 때 코막히가 있을 때 쓰는 처방이고 피부가 좀 얇은데 좀 단단하고 소양인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코막힘 오고 기침한다. 이러면 소청룡탕 쪽으로 가는 거고 피부도 두툼하고 건실한데 코막힘이 오고 기침하고 막 콧물이 나고 이럴 때는 갈근탕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코막히라는 증상이 아니고 개별 생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제가 치료했던 경우인데요. 이 환자는 35세 태음인입니다. 한 5년, 6년 된 만성비염 환자였어요. 비부비동염으로 자꾸 코가 계속 막히고 또 우리가 후비루라고 해서 콧물이 자꾸 뒤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저한테 치료했던 위암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아주 만성적으로 한 10년 이상 소화기 장애를 호소했던 환자인데 저한테 한약을 복용하고 항산육사탕 계통을 써서 많이 좋아졌던 환자인데 그래서 거기서 신뢰를 얻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외래로. 5년, 6년 전 만성비염으로 왔던 경우입니다. 봤더니 이 환자는 주소가 뭐냐면 한쪽 코가 자꾸 막혀 있는 것들은 한쪽으로만 숨을 쉬고 대중 없이 발생하고 양방에서는 축농증이라고. 축농증은 부비동염이죠. 그래서 5, 6년 전부터. 그래서 PND 후비로가 있고요. 체열은 중 정도 됐습니다. 전형적인 태음인이었고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코막힘 위험에는 뭐 마기음, 십신탕, 갈근탕, 방부통수산, 소청룡탕, 오족산, 보종탕 뭐 다양한 처방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처방을 구분하는 능력은 개별 생리에 있는 겁니다. 개별 생리. 거기에 맞는 병리 상태에 맞춰 쓰는 건데 투약은 어떤 태음인이고 만성적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한번 소청룡탕을 먼저 처방을 해봤어요. 1.5배량으로. 근데 망을 쓰기에 약간 이 환자가 말도 느긋하고 약간 소음의 경향도 있어서 망은 소청룡탕 보통 6g 정도가 망의 군약이라 이제 1.5배량이지만 망은 9g을 안 쓰고 6g으로 썼다는 얘기인데 소청룡탕을 썼더니 코 막힘이 덜하긴 하는데 아직도 막힌다. 후비로는 좀 개선했다 해요. 근데 효과는 있지만 코 막힘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갈근탕을 여기다가 소청룡탕에 좀 합방해서 샀더니 코막힘이 훨씬 덜하다고 하고 후비루가 없어지고 근데 이 처방이 약간 마항제가 들어가면 좀 소화가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좀 안 된다고 표현하고 어쨌든 좀 효과가 있다 해서 한 번 더 1.5배량으로 줬더니 중간에 이제 갑자기 인후통이 있어서 피령광활탕을 또 썼던 경우가 있어서 해결을 했고
결국은 이제 소청탕과 갈근탕을 합방해서 줬더니 코막힘이 이제 사라지고 5, 6년 된 경우인데도 후비료가 거의 없어지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렇게 해서 좋아졌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갈근탕, 소청룡탕 이 처방을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임상에서 비염 환자를 치료할 때 상당히 좋고요. 또 이제 약간 의민 경향일 때 비염이 있는 분들은 이제 보증이탕 계열을 쓸 일이 되게 많습니다. 보익이라고 하죠, 크라시에. 그래서 의민 경향 추위를 많이 타는데 약간 맑은 콧물인데 자꾸 힘들어하는 분들, 알레르기 비염일 때는 이제 보증이탕이나 보익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갈근탕과 천공신의를 이제 이제 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감형 혼합감기에 쓰는 처방이고요. 부비동력 근만성 비염에 한강견통, 후두통, 감기 몸살에 쓰고, 치열 중톤 중이상 태음인 경향에 피부가 두터운 사람에 쓰고, 피부가 연약하거나 헌액하거나 불명 있는 사람 못 쓰고요. 창기온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게 긴장 수축돼서 코에 염증이 있는데 약간 만성화됐을 때, 그래서 부비동염이 있거나 만성비염이 있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처방이, 이런 개별생리에 쓸 수 있는 처방이 갈근탕과 천공신의입니다. 소청탕 하겠습니다. 예. 예, 소청탕이 이제 지금 이제 크라시아 제약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약간 좀 헷갈려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청탕은 우리가 비염이나 기관지 천식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처방인데요. 소청탕은 이 약성을 이걸 알면은 대단히 저희 학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통합방제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처방은 소청탕을 보면 상한 표불에 심화유 숙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항이 들어있고 백자오미자가 들어있고 바나 들어있고 세신건강 계지 감추가 들어있어요. 발표제가 되어 있고 온열제가 들어있고, 이 오미자 백작이 호흡기 점막의 충혈을 수렴해 주는 약입니다. 점막이 찬 공기가 들어오면은 이게 충혈이 돼서 이 방어 기전에서 이게 충혈돼서 찬 공기를 방어합니다, 인체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터워서 코막힘이 오는 거고,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콧물이 나와서 콧물이 나오는 겁니다. 또 기관지도 충혈돼서 기침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외관 호흡기형에 보통 많이 쓰는데, 이 처방은 이제 바나 같은 약들이 이제 그런 건데, 이 처방이 계지건강 세시기가 온열제가 들어다 보니까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몸이 보통 상한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거 헌행한 사람한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처방은 마항이 있어서 약간 건실한 사람한테 쓰는 겁니다. 근데 건실하지만 보통 마항을 태음인 약으로 사상에서 얘기하시는데, 저희 학회는 소양인한테도 많이 씁니다. 하면 잘 낫습니다. 그런 분들도. 그래서 보통 이 약은 마항만 쓰면은 좀 이제 조혈한 사람한테는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이 약은 오미자 백작에 들어있어서 이게 서늘한 약이고 마항의 약성을 좀 감화해 줍니다. 그래서 충혈된 것들을 좀 완화하면서 마항이 이런 두툼해져 있는 코의 점막을 이완해서 풀어주고, 기관지 점막이 과긴장돼서 오는 점막이 좁아진 것들을 풀어줘서 기침도 해결해 주는 그런 약이죠. 그래서 이 처방의 핵심은 어쨌든 감기에서 기침이 나거나 비색이나 후비루 뭐 이럴 때 쓰는 처방인데, 보통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감기 오면 이렇게 인체가 방어 기전으로 이렇게 충혈되고 이렇게 우리가 점막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려고 인체는 콧물이 나는 거고 또 기침이 나는 거거든요. 또 뒤로 후비루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기침하기도 하고요. 소청룡탕 이럴 때는 이제 마항에 들어간 약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충혈된 것들을 풀어주고 우리 점막이 충혈된 걸 해결해 주는 약들이 들어가는데, 그 대표적인 마항에 들어간 게 소청룡탕이나 또는 오적산이나 마개염이나 갈근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들이 다 마항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과충혈된 것들을 해결해 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소청룡탕은 소양인한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몸이 차지하는 소양인의 감기나 특히 밤에 또 체열이 떨어지면서 자극이 되기 때문에 밤에 주로 많이 할 수 있고, 재채기라거나 비염, 비색이 없거나 현식이 있거나 또 상기도 간염으로 인통이나 편도염이 있고 비율성 비염이 있거나 알레르기성 비염에도 많이 쓰고요. 또 천식에도 씁니다. 기관지 천식에도. 또 코를 벌리고 자는 사람도, 그리고 뭐 또 후비루라고 표현하는, 자꾸 넘어간다고 하거나 부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후비루는 또
몸은 열이 있는데 추위를 탄다라고 이런 양인들이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기운이라는 병인이 보통 상한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보통 잘못 오해하신 게 의민한테 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양인 경향이 더 맞습니다. 이 약은. 체열 중 또는 중 이상의 양인이 체격 중 정도의 체력 중 또는 중 이상인 분이 주로 맞고요. 헌행한 사람한테는 잘 쓰지 못합니다. 이게 마항의 군약이고요. 작약하고 오미자가 서늘한 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찬 공기로 인해서 호흡기 조직, 코나 기관지 전방에 다 충혈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열성을 띄었을 때 그거를 완화해주고 충혈된 걸 풀어준 약입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코막힘, 재채기, 또 숨이 차간 천식에도 쓸 수 있는 약이 소청용탕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만성화되면 여기다 갈근탕을 넣어서 소갈탕이라는 약으로 약간 오래된 이런 비염이랄 때 이럴 때 저약해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 크라시에 소청용탕도 있고 갈근탕도 있으니까 같이 주기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방을 만성이라고 표현한 경우 만성적으로 코가 막혔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이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통연성 알레르기 비염에도 있고 알레르기 비염 화분증에도 또 기관지염, 상기도형, 하기도형 감염 다음에 쓸 수 있다는 거고 중이염에도 증례가 나왔고 천식,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증례들이 보고되어 있고 실제로 유의성이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환자들한테 보여주면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 많이 쓸 수 있고 또 양방에서는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쓰는데 그게 많이 졸리죠. 이 약은 오히려 약간 각성작용이 있습니다. 소청용탕은. 그래서 같이 써도 좋고 이것만 쓰면 훨씬 더 큰 부작용 없이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비염약에 이제 이렇게 항히스타민을 같이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부작용을 졸음을 많이 개선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양방약을 보통 처방받고 온 경우에 그 약하고 소청용탕 같이 드셔보세요. 이렇게도 제가 얘기하면은 배제 빨리 낫습니다. 기관지염에도 쓰고 천식에도 쓰고요. 기관지 천식에도 여러 증례가 있습니다. 함질역선 중이염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 같은 경우 또 가을부터 보통 환절기 때 감기 환자들 많이 오잖아요. 소청용탕은 다빈도 처방입니다. 쓸 일이 대단히 많고 그래서 기침이 있을 때도 쓰고 또 만성비염이나 지금 급성비염에도 많이 쓰고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에도 쓰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폐암 환자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폐 환자가 기침이 극심해서 한 2달 동안 기침한 분이 있었어요. 소양인인데 2달 동안. 이분은 눕지를 못해요. 제가 이제 한방병원에 있을 때 이렇게 증례인데 폐 환자 이분은 그래서 바로 제 진료실 건너편이 그분 진료실이었어요. 계속 기침하는 계속 가래 끓는 기침으로. 사실 소청용탕 신마유 수기에 쓴다는데 없어졌습니다. 너무 거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가래형 기침에도 많이 쓰는데 2달 정도 기침하면 이분들이 잠을 못 잡니다. 이분은 특징이 폐암인데 약간 사기예요. 만성제 이미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방을 여러 개를 썼다가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기초 처방을 내가 놓쳤구나. 소청용탕을 놓친 거예요. 소청용탕을 줬더니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요. 2달 된 기침이 사라졌어요. 그 환자는 저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잠을 잘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소청용탕이 상당히 빠른 약입니다. 잘 증이 맞으면. 그래서 암 환자한테 씁니다. 소청용탕은. 기관지 천식에도 쓰고 폐렴 환자한테도 적용할 수도 있는 약입니다. 기관지염에도 쓰고요. 소청용탕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체인장의 외관 호흡기형에 기침, 코막힘, 재채기, 또 숨참에 쓰는데 이 생리형이 중요합니다. 이 소청용탕은 양인경향에 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는 태음인도 약간 양인경향 이런 분들한테 잘 맞습니다. 체열 중 또는 중 이상, 체격 중 또는 체력 중 또는 중 이상이고요. 부적합하자는 헌행한 사람, 몸이 추운 사람은 잘 안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오적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기온을 썼을 때, 거기서 창공인에서 호흡기 조직이 충혈되고 과민돼 있어서 점막에 부어 있는 겁니다. 약간의 열성을 띄워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약이 소청용탕입니다.